자,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 테스트 삼아서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라이브로는 못할 것 같아서 녹화로 그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할 거는 사실 어떤 뭐 수업 같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볍게 뭔가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뭐 방향성을 잡아서 그냥 같이 재밌게 그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도 아마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하실 때 뭐 같이 이렇게 그리는 느낌으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뭐 어떤 걸 그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좀 요즘에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역시나 저도 막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것들을 소재로 잡아서 진행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면은 사실 눈도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회색깔, 빛깔을 이렇게 깔아 놔봤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인물을 그려볼 텐데, 인물을 우선은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그려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실루엣을 먼저 이렇게 잡아서 대충 구도를 만들어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대충 사람의 비율을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별다른 뭐 레이어를 지금 구분해 놓긴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좀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굳이 구분은 안 하고 이렇게 그릴 생각이에요. 브러쉬 같은 것도 지금은 큰 특징 없이 그냥 이런 완전 기본 브러쉬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고, 뭐 대략적으로 복장 같은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팔 같은 거는 좀 겹칠 수도 있으니까 좀 생략을 해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략 한 무릎 근처쯤에서 이렇게 잘리게끔 이런 식으로 인물을 대충 구성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대략 원래 이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뭐 배경 컬러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면서 이제 배경이 어떻게 들어갈지, 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면 역시 아이라인이겠죠. 아이라인을 이렇게 약간 낮은 높이쯤으로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잡아서 대략 화면을 설정을 해보죠. 레트로한 분위기 어떤 식으로 꾸며줄 거냐면은 무슨 그런 거 있죠. 전대물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캐릭터 복장에다가 뒤에 그래서 뭐 거대한 로봇 같은 거를 딱 이거는 배경 컬러가 좀 정해지면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냥 약간 이런 회색 분위기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큼직하게 여기 레이어 꼬였죠. 이런 것들 해주고 뭐 이런데 뭔가 큼직하게 실루엣 같은 이렇게 나오도록 뭐 대략 이 정도 꾸며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는 대충 야외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처음에 떠오른 것 자체가 색깔도 그런 막 전대물 이런 데 나올 만한 캐릭터면 알록달록 하잖아요. 컬러가.
원색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잘 보이려면은 어떤 조명 상태가 좋을까 이런 거를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낮인데 또 햇빛이 너무 강하고 막 이런 느낌이면은 오히려 색깔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한 예로 들자면은 우리들 뭐 이렇게 손을 햇빛에 이렇게 딱 대봐도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사실 우리가 딱 상상하는 어떤 살색으로 안 보이고, 그죠? 거의 하얗게 보이잖아요. 피부도 약간 그런, 따지고 보면은 가죽인 거니까 그런 재질처럼 딱 반짝 빛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나올 정도의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흐린 날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린 날씨 조명 이런 거를 좀 택해서 뭐랄까 그런 날의 분위기는 색깔은 되게 잘 보이고 막 아무래도 야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딱 상상한 분위기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거나 아니면은 아주 화창한 날 이렇게 어디 건물 그림자 뒤편에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오히려 되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대신에 어떤 강렬한 조명 같은 것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빛 방향 같은 게 이렇게 확 과감하게 나눠지지 않는 그런 조명 상태,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해서 표현해 볼 생각이에요. 위에는 뭐 자켓 같은 거를 그냥 살짝 걸치면 괜찮을 것 같고, 나름 현대적인 느낌도 좀 주면서 대충 먼저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런 거 해주기 전에 저는 딱 이렇게 가볍게 먼저 그린 다음에 팔 길이나 그다음에 뜰 법한 팔을 이렇게 그려준다거나, 뭐 아래는 같이 노란색으로 해줄까? 그리고 중간에 뭐 약간 하얀색 포인트 이렇게 라인 같은 걸 좀 준다든지 해서 수트 디자인 같은 거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자켓은 좀 짧게 입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쪽에는 가면 같은 거, 헬멧이나 가면 같은 걸 살짝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 자, 뭐 대충 이 정도면 사람 비율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굴을 조금 한번 해볼 텐데, 얼굴 같은 거 그릴 때 여러분 비율 맞추기 힘들잖아요. 저도 좀 그런 거 다양한 각도나 이런 걸 많이 그려보다 보니까 비율 맞추기 힘들어서 나름 좀 쉽게 이렇게 정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얼굴은 일단 계량형으로 이렇게 딱 그리되 처음에 눈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딱 관찰해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은 정가운데쯤에 눈이 있다고 보시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정가운데냐? 분명히 위에 이마가 있겠고 머리 이마 바로 윗부분부터 머리카락이 딱 나오는 위치를 생각해보면은 정가운데가 돼도 충분히 이렇게 얼굴이 짧아 보이지 않게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타원형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눈 위치를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맞춰서 대략적으로 살짝 찍어보고 고개를 약간 돌린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눈높이는 또 아래였죠. 그래서 사실상 보이는 느낌은 정가운데보다는 살짝 위에다 그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지 턱 위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입술 위치는 이제 턱하고 계산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코 살짝 점으로만 한번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인물을 딱 그려줘요. 작업 과정 뭐 지금 아직 별로 진행은 안 됐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프 단계에선 최대한 이 그림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려버릇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이 장면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그림 전체, 이 장면을 처음에는 딱 이렇게 밸런스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딱 어딘 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좀 봐야 되겠는데 하는 부분에서만 좀 잠깐 확대를 해서 그리는 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딱 뒤에 이렇게 누워있는 로봇 같은 게 있고, 그래서 딱 싸움이 끝난 후처럼 꾸면서 장면을 만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눈높이는 그리다 보니까 대충 무릎 위치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위치는 같은 선상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다른 부분은 좀 이제 갭을 줘야겠죠. 어깨는 이쪽 어깨가 이쯤에 있으면은 반대쪽 어깨는 내려오게, 손이 여기 있으면은 반대쪽 손은 사실 더 아래에 있게끔, 허리 위치도 약간 이렇게,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켓에 뭐 밑단을 그릴 때 조절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목에도 뭔가 디자인이 살짝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지금 뭔가 분위기상 항공 점퍼 같은 느낌의 디자인은 좀 예쁠 것 같죠. 그 안에 이렇게 수트 같은 걸 입은 것처럼. 제가 워낙 약간 단색 위주로만 캐릭터를 구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도 일단 저는 분위기는 대충 나오지 않나 싶어요. 뭐 아직은 좀 느끼기 애매하긴 하죠. 하늘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면 좀 느낌이 나오려나? 자, 뭔가 이 회색빛도 그대로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늘 빛깔을 아주 살짝만 더 빛깔을 올려주고 싶어요. 하면서 뭐 나중에 구름을 그려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아지게끔. 사용하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약간 김 같아가지고 가만히 딱 찍으면 이런 애가 잘 안 보인다. 검은색으로 해야지. 이런 모양의 브러쉬예요. 뭔가 이렇게 김같이 생겼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칠을 할 때 이제 살짝만 힘을 줘도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부드럽게 풀어져서 이렇게 처음에 러프 잡을 때 좀 애용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풀어지는 게 저렇게 부드럽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할 때 쓰기 좋은 브러쉬는 제가 보기에는 딱히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큰 느낌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브러쉬고, 정리하기에는, 왜냐면은 힘 조절이 살짝만 힘줘도 이렇게 좀 진하게 색깔이 나오니까 부드럽게 이걸 풀어주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러프 단계에서 앞에 칠한 색과 살짝 블렌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끝단 처리가 아주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렇게 입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꾸며보고, 자, 눈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제부터 캐릭터를 예뻐 보이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얼굴 부분을. 뭐 자켓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금씩 묘사를 넣어보죠. 자, 이렇게 조명이 없는 상태라 그래도 사실상은 우리 머리 위에 커다랗게 태양이 떠 있겠죠. 그러면은 태양빛을 얘는 어쨌든 받는 거일 테니까, 자, 이렇게 어느 뭐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이렇게 방향이 좀 잘 안 느껴지는 조명이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위에서 오듯이 그림을 꾸며주면은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실제 관찰을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러프니까 큼직큼직하게 딱 조명을 넣어줄 부분만 확실하게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이 상태 안에서도 눈매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저는 약간 만화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뭐 여전히 이런 굵은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다 하면은 이제 정리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서 살짝 눈꼬리 올려주는 거죠. 아직 눈동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뭐 화장인지 눈매가 진짜 저런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시 줄여봤을 때 어때요? 충분히 날카로운 인상처럼 보이죠? 바꿔볼까요? 다른 얼굴이 더 어울리려나? 뭔가 고된 상황 끝에 이렇게 딱 지친 어떤 표정을 가진 캐릭터면은 이렇게 너무 강한 인상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눈매를 좀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 보자. 너무 작아서 그런가? 여전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좀 더 동그랗게 여전히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만 수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입술 모양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만화적인 표현을 저는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따가 눈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표정을 만들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큰 아이디어가 없었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이렇게 장발 머리로 했는데, 이것도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따 바꿔줄 수도 있어요. 완성을 할 때. 우선은 모델 한번 가보죠. 머리가 약간 여기도 휘날리게 표현을 하는데, 자, 아직 정리 단계가 아니니까 색깔이 그림 안에서 많이 부족해요.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러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최대한 이쪽 팔레트를 계속 내가 이제 좀 어울릴 것 같은 색이다 라고 하더라도 스포이드로만 너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컬러를 골라서 칠하는 게 조금 더 초반에 막 내 생각대로 그려지기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컬러를 최대한 골라서 칠을 해보죠.
어깨 윗부분은 이 와중에서도 조금 빛을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꾸며보고, 이 영역이 많이 보이면 안 되니까 좀 깎아주면서 이렇게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각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쳐지게끔, 굴곡도 처음에 너무 러프했던 거니까 약간씩 정리해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고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주고, 약간씩 중간중간에 주름이 들어가게끔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 자, 캐릭터 목이 대충 여기서 나와서 어깨는 2층까지 올라와야 될 것 같아. 반대쪽 어깨도 조금 처지지만, 힘들어서 약간 처지지만 여기 약간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게끔 만들면 될 것 같고, 이런 전대물의 상징인 벨트를 이 아래다가 살짝 그려줘야겠다. 자, 여기다가 여러가지 색깔을 넣으면 되겠죠. 부츠도 신겨주고, 핀라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뭐 자세가 간편하니만큼 뭐 커다란 스케치 없이도 인물 이렇게 커다랗게 한번 어느 정도 실루엣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만약에 스케치가 조금 더 어려운 거면은, 드로잉이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면은 아마 스케치를 하는 게 훨씬 좋았겠지만, 이 정도 스탠딩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연습이 돼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채색으로 바로 올려주듯이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켓의 디테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켓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작업복 혹은 항공 점퍼 같은 느낌이니까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될 거예요. 좀 기능성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장식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옷을 그리면 좀 묘사거리가 알아서 생길 것 같아서 처음에 러프하게지만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이런 자켓은 꼭 그려야지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 뒤에 모자 같은 거를 일단 넣어줘도 되고, 목 같은 부분은 뭔가 딱 어디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실제로 탔다, 비행기를 탔다 이러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목 이런 데 막 다 잠글 수 있게 이렇게 장식들이 들어가죠. 지금은 묘사할 단계가 아니긴 한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대충 표시만 해줘보죠. 소매는 이렇게 빵빵하게,
그려주고 어디에 어떻게 주머니가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도 표시로 딱 만들어주고 약간 빗대져 있게 뭐 나중에 또 주름도 나오겠죠. 뭔가 어깨랑 아까부터 목 부분이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계속 좀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까? 그냥 앞쪽을 자켓을 약간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 같은 것들이 막 생기겠고, 어깨 위치가 그러니까 팔 위치가 너무 안쪽이어서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팔 위치는 살짝만 얹어보자. 이런 방식으로 그릴 때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한데 안 익숙한 분들은 이거 보고 또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앞에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처음 시작이 완전 무에서 이렇게 러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뭔가 드로잉 없이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형태가 조금 안 맞는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고쳐서 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 확실한 어느 정도 딱 장면만 딱 떠오르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딱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상상한 대로 그리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익숙해지고 나니까 뭔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겁내는 것도 딱히 없게 되고, 여러모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썰렁하니까 이중으로 손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데 주름 그리는 것들도 약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약간 저처럼 한번 드로잉을 비슷하게 한번 흉내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름 결국 이렇게 스케치해서 내가 이렇게 찍찍 선으로 그어봤자 잘 입체감이 상상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노력을 했던 부분은 이렇게 뭔가 실루엣적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살짝 그려줘요. 물론 스케치할 때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차피 지금은 또 채색이기도 하고 그림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걸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뭐 이따가 저 부분 처리할 때 그거는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어깨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올려다보는 느낌이지만 이 어깨 부분 눈높이가 낮은 데서 이렇게 얘를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어깨 윗부분은 좀 좁아야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윗면이 보이게끔 이런데 주름도 살짝 그려주고, 그리고 자켓의 안쪽도 이렇게끔. 카라가 너무 서 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썹이 또 없으니까 인상이 또 사나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려주죠. 그 얘기한 것처럼 약간 뭐 힘든 듯한, 팔자 눈썹이라고 이렇게. 그거는 좀 너무 약간 과하니까 이 정도로만.
이렇게 대충 설정을 한번 해봤고, 이런데 이제 그리는 손 모양 같은 경우도 별다른 동작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움켜진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면은 좀 자연스럽죠. 자, 일단은 이 정도로 기본 캐릭터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무래도 푸른색 조명이 딱 들어간 상태니까 어두운 색, 그러니까 빛을 안 받는 영역 이런 걸 해줄 때 아무래도 푸른색이 이 캐릭터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노란 옷 부분은 아니더라도 딱 이렇게 빛을 못 받을 만한 부분, 그런데 위주로 이렇게 푸른색으로 외곽을 정리해 줄 겸 이렇게 빛을 못 받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빛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다리 같은데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 만들어 주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택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어쨌든 빛이 위에서 오고 이러니까 면이 아래로 향할수록 어두워지게끔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 위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면은 대충 다리 길이 이렇게 따졌을 때 이쯤부터 무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무릎 위쪽 같은 데는 살짝 강조를 해줘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묻어지게끔. 해주고 뭐 나중에 재질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반사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면은 더 재밌게 나오겠죠. 허벅지의 안쪽을 조금 더 어둡게 빛이 들어오기가 더 힘들 테니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분을 지어주면서 그려봤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어떤 일러스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와서 보기에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졌어요. 뭐 이제 시간이 난 김에 배경도 조금 비슷하게 한번 끌어올려 보죠. 이런 작업 방식이 또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캐릭터는 이 안에서 이제 얼굴만 먼저 완성도를 막 제가 100%까지 올려놨어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0%까지. 얼굴 그리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먼저 디테일을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갑자기 나머지 부분 그리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완성 지점이. 근데 이렇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올려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 같이 완성도가 낮은 상태니까 얘하고 완성도를 맞출 정도로만 배경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아무래도 얘한테는 빛방향이 안 느껴졌다고는 하지만 얘는 좀 더 거대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요런 데 간다 그러면은 제 상상에는 지금 한 요만할 거예요. 그럴 거기 때문에 저런 디테일은 이제 보이진 않겠죠. 이 먼 곳에서. 그러니까 큼직한 거 위주로만 보일 텐데 그거는 아무리 빛이 이렇게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대한 물체에서는 보이기 마련이겠죠. 멀리 있는 산을 상상해 주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떠냐, 멀리 있는 산. 분명히 나뭇잎 하나하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정말 산
그 땅의 굴곡에 의해서 커다랗게 지는 명암의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모나게 그리고 한쪽 면은 좀 어둡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디자인은 저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겠지만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나온 디자인이 그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제 의도는 그런 건데 보는 분들이 저거 너무 이상한데 싶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쨌든 제 의도는 이런 거니까 제 의도대로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에 거대 로봇 얼굴도 최대한 유치하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무슨 로봇물인지를 생각을 해서 뭐야 파워레인저면은 공룡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내주면 재밌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데 할 때 이제 외곽 정리며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면서 이쪽은 다리가 한 이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주고 뭐 일단 이 정도로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원경에 해당해요. 멀리 있는 물체잖아요. 아주 먼 것까지는 아니니까 대충 중경, 원경 뭐 그쯤의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그 외에 이 주변 상황도 좀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여도 좋겠고 도시면은 뭘 그려볼까? 뭐 여기가 도로 위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대도시 한복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근데 이제 건물을 막 그려야겠죠. 건물 그리는 것보다 좀 팽하니 얘네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도시를 그리는 건 조금 저는 안 어울릴 것 같고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올리는 때는 역시 레퍼런스를 좀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일단은 그런 게 제가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우선은 이 안에서만 맞춰서 이것저것 그려보죠. 여기서 할 만한 것들은 그림자의 표현이라든지 다리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쪽은 그림자가 안 보일 테니까 이쪽 빼주고 뭐 삐져나오는 뭔가 잔해 같은 것들 이렇게 좀 그려줄까? 이렇게 뭐 전후 상황을 모르니 내가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딱 그리고 헬멧을 노란색만 나오니까 좀 재미없다. 자켓에 다른 색깔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헬멧인 것처럼 어떻게 해야 헬멧 같이 보일까? 좀 더 잘 보이는 각도면 좋을 텐데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 못하면 뭐 뿔을 그리든 뭐라도 해가지고 헬멧처럼 보이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좀 유치하게 생겼는데 조금 이제 그래도 그림 스타일 제 스타일로 좀 어울리기도 하겠고 저는 좀 이제
볼거리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의도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지털 이런 그림 했을 때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격한 어떤 감정을 제가 표현하는 그림이 아니고서는 감동을 주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으로는. 아무래도 영화나 음악 이런 쪽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웃길 만한 상황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거나 좀 아이러니한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표현하는 게 좀 재밌어서 그런 표현 방식을 좀 이제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했더니 이렇게 깡통 로봇 같이 뭐가 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연기도 막 나오고 있고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 좀 썰렁하지만 컬러도 얘도 살짝 한번 입혀봅시다. 원경에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해주느냐. 먼저 이게 약간 푸른 분위기고 조명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조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푸른 기운을 섞어준 어떤 색깔이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흰색을 쓴다. 그러면은 뭐 부위에 따라 조금씩 더 밝은 데와 어두운 데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컬러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흰색. 얘는 유치한 그거를 해줄 거니까 빨간색. 이런 건 이제 써주는 게 좀 어려운데 뭐 한번 칠해보고 안 맞는다 싶으면은 좀 바꿔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고쳐볼게요. 조금 더 채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색상을 정할 때는 요 흔히 얘기하는 HSB라 그러죠. 색상하고 채도 명도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상상한 색깔이나 뭐 아니면 관찰한 색깔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계열색 뭐 빨간색을 골랐다 했을 때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빨간색인지 차가운 느낌의 빨간색인지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도 뭔가 안 어울려. 어두운가 밝은가 먼저 따져보는 거야. 좀 밝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밝기만 조절을 하는 거죠. 밝기만 조절해서 어둡게 먼저 칠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 색보다는 채도가 조금 더 연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채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컬러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색깔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얘가 다른 상황에서 보자면 되게 선명한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저는 한 이 정도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이 상황에서는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넣어줘 봤고요. 여기에 파란색을 넣는다. 그러면 비슷한 명도 이걸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 분위기 자체가 파랗다 보니까 파란색이 살짝 들어가도 크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치한 디자인이죠. 아주 마음에 들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최대한 유치하게 가주되 우리 무슨 건프라 이런 걸 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약간 쪼개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서 디자인을 잘하면은 이렇게 유치하게 해도 나름 약간 분위기 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택해봤어요. 하고 막 뭐 이런 판때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실은 큰 걸 테니까 많이 쪼개주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블렌딩을 했더니 여기 배경이 푸른색이어서 이렇게 차가운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채도를 저는 굉장히 낮춰주는 식으로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진해졌죠. 이 정도로 칠해서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연결 부위들을 살짝 묘사해주고, 흰색 같은 걸로 이런데 포인트도 하나씩 만들어주죠. 잠깐 포토샵이 오류가 나는지 컬러링 안 되는데. 됐다. 약간의 디자인 요소와 나중에는 이제 좀 조명들을 더 넣어주긴 할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정도로만 일단은 묘사를 해볼게요. 다리 쪽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같은 거를 살짝 나눠줘 보고, 개 중에 조금 더 벌어진 틈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데 이렇게 뭔가 구동할 것 같은 기관들을 살짝 디자인을 넣어주면은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딱 해보니까 어깨에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은요 저는 주로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완전 빨간색을 많이 써요. 너무 이쪽으로 가면 창백해지고 너무 이쪽으로 하면 주황색 같이 보여요. 그래서 완전 빨간색이 굉장히 좀 쓰기에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완전 빨간색을 이용을 좀 해줄게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고, 그냥 들어가니까 좀 촌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대비되는 무채색으로 이렇게 뭔가 무늬 같은 게 좀 들어간 디자인을 살짝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자인 중에 하나니까 이런데도 이렇게 막 좀 쪼개가지고 옷을 좀 썰렁하지는 않게 디자인도 한번 넣어보고요. 소매 안쪽도 약간 쪼개주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나 이런 것도 다양하니까 소재 같은 것들도 뭐 그렇겠지만 공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있겠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막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랑 비슷한 뭐 나이라거나 아니면은 취향인 분들은 뭐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닌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림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게임도 그렇지만 메이저 게임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장르가 제일 망하는 길일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온다는 얘기니까, 잘 팔리는 것만 만들면. 근데 분명히 어떤 뭐 게임이라고 치더라도 뭐 인디 게임이며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게임의 판도를 약간 뒤엎는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을 해준다거나 뭐 그 정도까지 영향력이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냥 이제 가볍게 약간 환기 같은 거 시켜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롤을 할 거예요. 롤을 할 건데 뭐 기다리는 동안에 뭐 이렇게 잠깐 할 만한 거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기호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감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리는 방식이 저는 이제 이게 채색으로 했을 때 어떤 낙서, 드로잉, 그러니까 스케치 연습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완성도를 더 올리면 이제 제대로 된 일러스트 정도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러프 짜고 하는 단계만큼은 꼭 마치 러프 스케치인 것처럼 가볍게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좀 안 익숙하시더라도 한 번쯤 따라 해보시면은 분명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장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면 이런 것들을 뭐 참고 자료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직접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컬러 같은 경우도 막 여긴 이런 색일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한번 칠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칠해보고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지? 채도가 좀 낮나? 뭐 색깔이 좀 안 어울리나?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떼보면서 원하는 컬러도 내가 이제 잘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은 분명히 한 번쯤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새 말하다 보니까 또 인물을 손대고 있었네요. 로봇부터 이렇게 큼지막한 묘사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이런 걸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줄 때는 아무래도 디테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채색으로 뭔가 묘사한다기보다는 꼭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컬러는 바꿔주면서 드로잉을 한다는 감각으로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잘 움직일 것 같이 좀 많이 쪼개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멍청하게만 싸우지 않게끔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더 바보 같긴 한데 지금 구도상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해주는 게 좀 낫겠네요. 얼굴도 잘 보일 거고. 금속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빛받는 부분도 좀 만들어줘도 금속 재질 느낌이 잘 들 것 같고요. 자, 이게 아무래도 아쉬운 거지만 녹화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뭐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은 댓글 같은 걸로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은 얘도 꼭 벨트 찬 것 마냥 여기 한 라인이 더 들어간다고. 노란색 포인트도 또 넣어줘야 될 텐데 어디 넣어줄지 잘 모르겠네. 잘못하게 그냥 뭔가 건담스러워져 버렸어 디자인이. 근데 뭐 이런 쪽 디자인이 다 이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대략 뭐 이렇게 어떻게 프레임을 쪼개줄 거고 이런 것들만 정해놓은 상태로 이쪽 다리 부분도 좀 예시로 되게 좋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각도상 보면은 이쪽 다리는 이렇게 완전히 화면 딱 마주보고 이렇게 뻗어 있는 어떤 각도가 맞을 거예요. 그쵸?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거의 잘려 있어서 또 특히나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는 한데, 드로잉을 할 때 저런 부분들을 억지로 막 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는 좀 저런 부분에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딱 느끼는 게, 어느 날 남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그림들을 딱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 부분을 되게 잘 했네. 근데 그냥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뭐 뭘 안 그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자세히 안 그렸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딱 깨달은 게, 자세히 안 그려도 되는구나 저 부분을. 왜? 잘 안 보이니까 자세히 안 그려도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런 부분 그릴 때 크게 노력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도 있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디자인은 아마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나중에 완성해가지고 뭐 제 개인 이런 SNS나 이런 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디자인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쉽게 디자인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입구인 것 같은데도 하나 뚫어줘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입구는 가슴팍에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가슴팍에서는 레이저 나갈 곳을 만들어 준다거나. 가슴팍은 레이저가 더 낫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게 더 낫겠네요. 이런 애들은 눈 부분에 타 있죠. 그래서 한 대 맞으면은 카메라가 실내를 엄청 흔들어 버리죠. 얘네는 막 비명 지르고. 참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진짜 얘네가 뚜까 맞은 것처럼 엄청 기계가 휘청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크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됐죠. 카메라맨이 다 연기를 한 거는 거. 뭐가 있는 것처럼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계속 이게 혼자 작업하느라 그냥 이렇게 묘사거리를 늘리는 도중에도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방송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혼잣말을 하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렇게 테스트 겸으로 어쨌든 방송으로 했던 게 훨씬 더 좀 제가 하기에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건만 빨리 마련이 되면은 제가 꼭 컴퓨터를 빨리 장만을 하든지 해서 이게 또 컴퓨터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서요. 타블렛도 없으니까 타블렛도 준비를 해서 이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랄까 실시간 시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냥 그림 그린 사람으로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작업할 때 보기에 좀 제일 재밌고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뒤에가 이제 어느 정도 밀도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때요? 그림이 좀 약간 풍성해진 것 같아요. 뭐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좀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약간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얼굴 쪽을 좀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좀 원근감이 갑자기 좀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잠깐 멈추고 앞쪽 땅 있는 부분을 이제 좀 꾸며줘야 될 거예요. 거리상 가까운 얘보다 가까운 지점이 이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런 땅 부분을 좀 꾸며줘야겠죠. 아까 이제 제가 설정한 바로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페어 더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주려고 했다고 했죠. 건물 같은 느낌이면 좋겠어요. 돌무더기 같이. 크게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만 상상을 했는데, 이런 걸 할 때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이지 않은 걸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택하는 방식은 막 뿌려둬요. 색감을 정리 없이 이렇게 약간 오퍼시티도 줘가면서, 또 이제 와서는 또 색깔이 너무 단색이면 지루하니까 이것저것 색깔을 좀 써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약간. 근데 힘은 좀 약하게 써주는으로써 지금 여기 컬러에 크게 거슬리진 않게, 나중에 약간 노이즈 같은 느낌으로라도 봐줄 수가 있으니까 색감은 좀 과감하게 쓰셔도 돼요. 물론 이쯤에 있는 어떤 저채도의 색깔 위주로 사용을 하긴 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개중에 이렇게 삐져나온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면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감상 앞에는 좀 큼직큼직하다고 해도 뒤에는 이제 좀 작게 이렇게 나와야 될 테니까, 뭐 이건 이제 나중에 공들여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냥 작은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던져 놓듯이 색깔을 그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물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그림의 분위기를 좀 더 올려봅시다. 이제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많이 아껴왔어요. 얼굴 그리는 거를. 왜? 처음부터 얼굴 다 그려놓으면은 그 뒤에는 좀 볼 게 없거든요. 지루하거든요, 보기가. 그래서 이제 아껴왔던 얼굴을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아까처럼 처음에 이제 설정을 했던
느낌상 여기는 이제 딱히 큼직하게 어디서 빛 방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조명이 어쨌든 위에 있으니까 코 같은 데만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보일 수 있겠죠. 명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위주로만 강조가 됐지 나머지 부분은 빛 방향이 딱히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신에 아주 이렇게 뭔가 흐릿하게만 명암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톤 조절을 할 때 이 밑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색깔을 이용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칠했다가 너무 진하면은 밑색하고 다시 이렇게 비벼주기만 해도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풀어주고. 코 부분을 이렇게 살려줬더니 볼 부분이 좀 뜰 수가 있으니까 살짝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색감을 저는 약간 이제 노란색 계열로 가고 싶어요. 노란색 계열로 이동만 해도 분명히 빨간색이랑 이 고유 뭐랄까 색상에 의한 명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진하게 밝기를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어두워진 정도로 약간 노란 빛깔로 피부색을 약간 올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붉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이쯤에서 재밌는 기능도 하나 써보죠. 바로 스머지 툴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넓은 면적을 만들어줄 때 스머지 툴을 이용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문지르는 기능이죠. 그러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면서 큰 굴곡 없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중간 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스머지 툴을 이용해주면은 아주 손쉽게 넓은 면적을 칠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정리는 조금 해야겠죠. 큼직하게 색깔은 조심스럽게 조절하면서. 분명히 보시기에 아직까지도 밋밋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을 위해 남겨놓죠. 자, 눈을 한번 살짝 해볼까요? 눈은 이렇게 살짝 처음에 어둡게 묘사한 거를 약간만 닦아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 눈동자가 분명히 하얀색이지만 분명히 이 눈꺼풀이나 이런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밝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놔둬주고, 더 어두운 속눈썹 같은 걸로 메꿔주죠. 속눈썹의 두께는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좋을까? 글쎄요, 이거는 어렵네요. 그냥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으로 눈동자 크기랑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인물을 좀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체 묘사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속눈썹은 보통 약간 이제 화장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눈꺼풀 바깥쪽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앞쪽에까지 이렇게 피부 색을 넣어줌으로써 외곽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스케일 안에서 인물을 그릴 때는 저는 윗눈꺼풀은 좀 잘 보인다고 쳐도 아래는 조명을 받기도 하고 속눈썹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을 보통 안 그리는 편이에요. 뭐 이거는 인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호별로 그냥 자기가 좋으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강조할 부분만 강조를 살짝 해주고, 눈썹도 기호에 따라서 얇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얇게 그려도 되고, 저는 제 그림 그릴 때는 눈 인상을 좀 진하게 그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눈썹도 약간은 두껍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러프 단계에다가 정리를 하듯이 입술 라인도 살짝 만들어주고, 컬러가 좀 너무 창백한 색상이죠. 그러니까 또 거의 끝에 있는 이런 붉은색으로 이동을 해서 칠을 해주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색이 아니라 딱 뭔가 이 상황에서 이런 컬러일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뭐랄까 잘 계산을 하면서, 상상이 안 되면은 꼭 찾아보는 버릇을 가지고 칠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도 인물 입술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고개를 뭔가 든 느낌이니까, 고개 들면 우리 입이 잘 안 닫히죠? 그런 느낌으로 입술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이제 이마 부분도 사람마다 굴곡이 많이 달라서 이것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몇몇 가지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눈두덩이 부분이 제일 좀 튀어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 부분 약간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해줘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약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마 윗부분도 약간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아까부터 제가 뜸들이면서 아껴놨던 하이라이트를 찍어줄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어디다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일 튀어나온 데,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움푹 들어간 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영역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듯이 넣어야겠지만 위치적으로는 제일 튀어나온 데와 들어간 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밋밋한 얼굴 안에서의 입체감을 조금씩 강조를 해주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너무 커도 이상할 수가 있어요. 좀 보일 듯 말 듯. 어쨌든 이것도 과하면은 분명히 아까 처음에 전체를 보면서 그렸을 때 그 감각, 그 완성도를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필연적으로 이제 가려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로 필연적으로 좀 어두워지게끔
살살 비벼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고개를 들게 딱 그렸는데 이제 턱 부분이 턱의 아래 턱이 보일지 안 보일지에 대한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플랫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아래서 보는 느낌인데, 우리가 이 인물을 아주 가까이에서 아래서 본다면은 턱이 보일 거예요. 그쵸? 인물, 내 눈앞에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랑 한 2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내가 아래서 본다고 해서 아주 정말 완전 바닥에서 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적당한 높이의 아래서 본다 그러면은 턱 아래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감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턱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V자 형태가 여전히 드러나도록, 더 아래서 본다 그러면 턱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랫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는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줄여볼까요? 괜찮게 완성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너무 살이 처진 것처럼 어색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뭔가 검은 라인 같은 게 있어도 되겠고, 노란 옷이 지금 뭔가 색깔이 조금 촌스러운데, 일단 좀 검색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일단은 저는 저대로 살짝 그러면 오히려 채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예쁜 옷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엄청난 이렇게 패션을 잘 알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참고를 정말 원 없이 해주시는 게, 디자인 쪽에서의 색상 고르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수시로 많이 보시라는 거. 대신에 저는 자료를 또 이렇게 따로 저장하진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저장해놔도 안 볼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때그때 찾는 편이에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색감도 미묘하게 약간 채도를 떨어뜨리면서 갈색 쪽으로 가게끔, 더 어둡게 가도 되겠다. 이런 명암이면은 예쁠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대충 처음에 예상을 한 2시간 정도 잡았는데, 뭐 물론 완성까지 2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추 제가 생각한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아까 우글우글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앞뒤 관계가 보이게끔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가 들어갔는지 그 정도까지는 느껴지게끔 이렇게 옷 주름 표현이 나왔어요. 개중이 각도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은 데는 좀 더 이렇게 중간 톤을 많이 넣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데도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묘사를 해야 될 텐데, 요런 자켓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쓸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자, 우선은 어때요? 이런 자켓은 약간 비닐 같잖아요, 재질이. 비닐 같다 보니까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지죠. 그러면은 짜잘하게 이런 부분들에 잔주름 묘사들을 좀 넣어야 된다는 걸 거예요. 먼저 지금은 그 단계는 무시해도 되는 게, 큰 주름도 아직 묘사가 덜 돼 있으니까 큰 주름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서 약간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덧대주면 될 거예요. 이런 데도 약간씩 이렇게. 덧대주셔서 큰 주름을, 이런 작은 주름들이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있다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잔묘사는 주로 또 이렇게 재봉선 근처에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깔아놓은 색깔이 많으니까 좀 스포이드도 좀 써가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색깔을 넣어주시고, 썰렁하지 않게. 지금은 딱 자켓만 신경 쓸 타이밍이니까 이제 있을만한 요소, 내가 딱 뭐 모르면 못 떠올리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자료를 봐야겠죠. 자, 우선 뭐가 있을까요? 단추가 있겠네요. 단추. 얘는 단추 안 보이겠다. 맞다. 생각해보니까 단추가 이런 데는 보통 안쪽에 그냥 들어있죠. 그거 말고 이런 데 재봉선, 약간 이런 데 X자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거나 재봉선들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안쪽에는 단추가 좀 보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지퍼를 그려도 되겠고요. 지퍼를 그리려면 이쪽에 이렇게 쭉 하얗게 한번 따놓고 지퍼 그려도 되고요. 이런 데는 저 디자인이 살짝 겹치게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은 좀 약간 너무 얘만 조화롭지가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한 번 더 넣는 식으로 해주고, 이런데 보통 그 재봉선으로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로 삼아도 되겠네. 이쪽에도 있나?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일단 넣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썰렁하지는 않죠. 이 붉은색도 영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어디가 어떻게 구겨졌는지 살짝 만들어주고. 자, 시간 이제 꽤 많이 돼가지고 저쪽에 더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살짝 다른 부분도 뭐라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그래, 이쯤 돼서 또 새로운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좀 좋을 테니까 일단 분위기는 이 정도로 만들었다고 치고 잡묘사를 할 때 브러쉬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쓸 브러쉬는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들 다 인터넷에서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러쉬들이에요. 해가지고 뭐 만약에 원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바닥 잔해 같은 거 그릴 때는 이런 뭔가 거친 질감이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걸 그릴 때도 천천히,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다 그리려고 욕심을 내면은 그림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배경이다가 아니라 이 그림의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렇게 내가 형태 구애 없이 약간 색깔을 던지기만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칠하는 게 다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그리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천천히 그리되 뭐 모양에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뭐 하루 종일 그냥 요거 이렇게 찔끔찔끔 그리고 있으면은 어느샌가 보면은 확 이것저것 많이 생겨서 이 그림을 꾸며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묘사거리로 남들한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그림의 전체적인 묘사나 뭐 볼거리가 되게 많고 즐길 거리가 많다라고 느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잡동사니를 그냥 이렇게 늘어놓은 것 뿐인데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효과적이고 좋은 요소예요. 이걸로만 다 채운다 그러면 좀 솔직히 재미없긴 할 텐데, 뭐 나중에 뭘 넣을지가 좀 생각이 되면은 좀 뭐 그건 바꿔서 넣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도 되게 그림 안에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제 이런 잡동사니 안에서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물체를 하나 넣어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디테일을 올려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뭐 건물이 있던 데다 하면은 건물 벽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벽돌 같은 게 틈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건물 벽을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고요. 뭐 요것만으로는 힌트가 잘 안 되니까 뭐 건물 근처에 도로 같은 게 있었다. 여기 약간 녹색 칠한 거 그대로 이용을 해줄까요? 뭐냐면은 좀 살짝 구겨진, 별로 안 구겨져도 상관없지만 표지판 같은 거를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디오면 이런 디테일이 딱 디오 같은 건 어때요? 눈에 되게 잘 띄기 때문에 엄청난 디테일이 돼요. 뭐 글씨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게 딱 들어가 있고,
그럼 뭐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 신호등 같은 느낌의 디테일들을 보여준다거나, 또 여기가 뭐 어디 전철역이었던 것처럼 출구에 있을 법한 여기 우리 2호선인 거지. 이거 해가지고 뭐라도 또 넣어주고. 어때요? 배경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쪽을 볼륨감 있게 이렇게 쫙 꾸며줬다. 그러면은 어때요? 뒤에 있는 이 로봇가 자연스럽게 아주 멀리 이렇게 딱 거대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와서 보기에는 여전히 좀 채도가 높은 것 같으니까 좀 또 살짝 비벼줄게요. 살짝은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티도 안 나니까 그냥 놔두고, 칼을 그렸어야 되는데, 칼. 이쪽에 딱 꽂아놓을까? 되게 유치한 디자인의 칼을 이렇게 딱 꽂아놨어야 되는데. 얘는 푸른 분위기에 그림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채도를 떨어뜨리는 노란색으로 이용을 해주면은 쉽게 이런 푸른 분위기에서의 노란색을 칠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색감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것들도 연습이 조금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비슷한 계열색일 때야 그냥 이제 명도를 낮춰준다거나 채도를 오히려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색감을 바꿀 수가 있고, 분위기상 내가 푸른 분위기에서 노란색을 쓸 어떤 보색 대비 같은 그런 컬러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노란색이 그냥 어두워지기만 해서는 너무 노랗게만 보여요. 그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색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보색끼리 섞으면 무슨 색 된다 그러죠? 검은색, 그러니까 무채색이 된다 그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무채색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둡게 하지만 무채색으로 가게. 그래서 이런 컬러가 나오면은 봐봐요, 충분히 노란색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색감을 조절하는 법도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은 자기 감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뒤쪽에 가서는 뭐 이 로봇이랑 배경이랑 다 어두운 부분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이런 데가 너무 붙어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어디가 어딘지. 근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구분이 갈 필요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가야 될 때 갈 필요 있게 구분을 억지로 막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구분을 이 안에서 막 지어준다고 정말 자연스럽게 해줬어요. 해도 어차피 구분 안 갈 거예요. 그림 안에서. 왜냐면 여긴 다 어두운 곳이거든. 오히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보이게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서 뭐 이런데 심심하니까 관절 안쪽 제가 어떻게 그릴지 미리 맛배기로 넣어볼게요. 기계 디테일 같은 거를 지금 있는 색들만 이용을 해서 뭔가
기계 장치가 있는 것처럼 동그란 거, 뭐 네모난 거, 그리고 어딘 밝고 어딘 어둡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용을 해서 처음에는 요 약간 이제 핵심이 되는 모양새, 저는 약간 이 두 개의 프레임이 있고 여기 뭔가 관절이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쪽에도 기계 장치들을 약간 동그란 기계 장치들을 좀 이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좀 메꿔지게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만 꾸며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보여주려고 한 것들이 제일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대충 메꿔주기만 해요. 제 생각에 이 정도로만 해도 우선은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쪽에도 약간의 각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유치한 로봇인데 어쨌든 이게 제가 그림 스타일이 약간 리얼하게 인물을 표현했으니까 거기 어울리게, 겉에만 저렇게 좀 포장을 해놓은 거고 안에는 저렇게 복잡한 기계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구나,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잠깐만, 도형적으로 접근하면 쉬워요. 약간 세모난 파츠도 있고 네모나게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쪼개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고, 그중에 좀 색깔이 다른 거 아니면 좀 더 큼직한 거 좀 더 이용을 해주면은 풍족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색감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썰렁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볼 때 사실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생략을 하겠어요. 길이도 대충 좀 굉장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아마 완성작을 제가 올리긴 할 텐데 조만간 이렇게 좀 이걸 완성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음 거를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완성까지는 못 보여드리니까 좀 아쉬운 김에 작업 중이던 작업도 살짝 이렇게 예고편 나가듯이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약간 이제 각도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죠. 너무 밋밋하니까. 각도는 이렇게 약간 조명 효과를 다르게 주면서 뭐 이제 나중에 금속 재질감도 살짝 내주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여기 동료도 하면 그러니까 레드가 로봇의 안 좋은 위치에서 등장을 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거는 그리는 요소가 좀 많아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차차 제가 좀 뭐 작업 시간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좀 길면 3시간까지 예상을 해요. 3시간까지 투자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런 묘사거리들 있죠? 이런 것들을 또 한참 그리고 있는 그림이 또 그리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은 얼마 전에 그 테스트 영상 할 때 그리던 거 그거를 배경을 바꿔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얘도 소재는 같아요. 약간 저런 전대 히어로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조종관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뒤에는 요건 이제 아마 도쿄타워 같은 걸로 그리고 예정입니다. 일본 소재니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도심지에 이렇게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있었어요. 이런 배경 그릴 때 사실 약간 레이어를 이용을 한다거나 브러쉬도 지금은 좀 정돈이 안 될 이런 브러쉬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리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어차피 뒷배경이고 크게 안 중요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그린 듯이 해가지고 저는 또 이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창문도 좀 만들어주고 여기 옥상에 이런 디테일 거리들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주고 하면서 서서히 완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끝까지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큼직하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